김한수입니다. 바로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치료 내시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양한 이제 치료 내시경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내시경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그냥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 내시경도 있고 이제 상급 병원이나 대형 병원들에서 하고 있는 이제 내시경 시술들도 이제 일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브리딩 컨트롤은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주입, 전기 응고법, 그다음에 클립, 밴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궤양 출혈일 때는 이제 에피네프린 솔루션을 인젝션하거나 피브린 글루 이게 접착제, 상품명은 이제 그린 플라스트 같은 건데 이런 걸 인젝션 할 수 있습니다. 베릭스 블리딩일 때는 이제 히스토아크릴 인젝션을 할 수가 있고요. 전기 응고 방법으로는 이제 코아굴레이션 포셉이나 이제 APC, 아르곤 플라스마 코아굴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시면은 이제 얼서 블리딩일 때는 주로 이제 약물 주입을 하고 거기에 열 겸자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궤양이 있는데 스퍼팅하는 블리딩이 있을 때 이 병변의 주위로 에피네프린 솔루션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병변 주위가 좀 창백해지면서 이 점막이 상승되는 소견이 보이고 이제 스퍼팅하는 블리딩은 없지만 이렇게 우징하는 양상으로 블리딩이 좀 줄게 되면은 이 코아굴레이션 포셉으로 추가로 완전히 출혈이 멎도록 지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혈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APC 아르곤 플라스마 코아굴레이션은 이제 레이저로 지혈하는 방식이고 라디에이션 프록타이티스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RT를 안 하기 때문에 케이스가 없는데 최근에 좀 다른 병원에서 보내준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한 케이스 했었고 전립선암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6년 전에 하고 혈변이 있어서 왔던 환자고요. 이렇게 직장 쪽에서 이 혈관들이 많이 돌출되어 있으면서 여러 곳에서 우징하는 블리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PC 프로브고 아까 코아굴레이션 포셉은 이 포셉으로 딱 접촉을 해서 지혈을 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레이저를 뿌려주는 겁니다. 접촉을 하는 게 아니고 비접촉식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뿌려주는 식으로 지혈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혈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프로브가 출혈하는 부분에 닿아서 지혈을 하게 되면은 까맣게 타서 더 지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실 출혈이고요. 요거는 이제 터미널 일리움 쪽에 이렇게 출혈이 있던 환자고 출혈이 액티브 블리딩은 없었지만은 개실 출혈은 재출혈이 아주 자주 되기 때문에 꼭 지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립으로 개실 전체를 막아주는 방식으로 지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렉툼 쪽은 주로 트라우마틱 블리딩이 많이 있습니다. 좌액을 넣는다든지 관장을 하거나 이제 환자들이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억지로 이물질을 넣기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출혈이 생기는데 코아굴레이션 포셉이나 밴드를 이용해서도 지혈할 수가 있고 클립을 이용해서 이거는 시술자 이제 편의성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도 정맥류 같은 경우는 EVL 밴드 결찰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트릭 베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젝션 세라피로서 이제 히스토아크릴과 그 리피오돌이라고 하는 조형 물질을 섞어서 이렇게 주입을 하면 지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리피오돌이 업테이크 된 것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정맥류 출혈은 환자들이 워낙 언스테이블한 환자들이 많고 이 재출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히스토아크릴 인젝션은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안 되는 상태고 이 베릭스 블리딩도 아주 이 환자들이 스테이블하지 않으면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제한되게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나 이제 위정맥류 출혈은 재출혈이 아주 많이 되기 때문에 팁스라든지 BRTO 같은 이제 영상학과 시술이 가능해야 사실 이걸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는 것은 주로 이제 프리말리건트 리전이나 이제 얼리 캔서에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주로 이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톰이나 이제 EMR도 일반적인 EMR과
이제 모디파이드 EMR로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ESD가 있습니다. 콜드 스네어 폴립펙토미는 이제 5에서 8mm 정도 폴립이 있을 때 뭐 다른 장치 없이 스네어를 그대로 이 아래쪽으로 걸어서 이제 어시스턴트 간호사가 바로 그냥 힘을 줘서 이제 잘라내는 방식이고, 생각보다는 출혈이 될 것 같지만 거의 출혈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새 사용하는 방식이고, 한 1cm 내외 정도 병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점막화 용액을 주입을 해서 통전을 해서 잘라내는 이제 EMR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1.5cm보다 작은 병변일 때는 이제 EMR을 하고요. 1.5cm보다 좀 클 때 이렇게 한 대략 2cm 정도 되는 병변일 때는 이 스네어가 한 번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미끄러지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조각조각 내서 이제 피스물 리섹션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한 번에 이제 잘라내고 싶으면은 요 스네어 팁으로 병변 주위를 이렇게 조금 인시전을 내 가지고 한 번에 이제 잡아내는 이런 프리커팅 EMR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EMR-L이라는 방법은 이 라이게이션에서 L인데요. 그 렉툼의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칼시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칼시노이드 병변은 점막에서 이 표면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고 그 뮤코자 쪽에서 점막 하층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이 서브 에피셀리알 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EMR로는 이 병변 전체를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시경에 이 밴드를 장착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싱글 밴드입니다. 아까 정맥류에서 사용하던 거는 보통 밴드 6개가 달려있는 멀티 밴드고, 요거는 이제 하나만 장착되어 있는 싱글 밴드고, 요거는 이제 그 위내시경 스코프에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화 용액을 주입한 다음에 석션으로 여기에 딱 대가지고 석션을 세게 하면은 이게 쭉 딸려오면서 그때 밴드를 딱 장착하면은 이렇게 밴드가 결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스네어로 잘라내면 최대한 깊게 절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ESD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병변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병변 크기가 2cm 이상 되는 디스플라지아나 이제 얼리 캔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에서도 이렇게 나이프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이제 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프로 이렇게 박리를 한 다음에 잘라내는 식으로 제거하고,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이렇게 폴립이 있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경계가 넓은 이제 병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D를 했던 대장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SD는 방법 자체는 비슷하지만은 사실 이 장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ESD를 하고 나서 캔서로 진단됐을 때 수술해야 되는 기준이 장기마다 다른데, 위나 대장은 점막 하층을 침범해도 어느 정도는 두고 볼 수 있지만은 식도는 그 라미나 프로프리아만 넘어가도 이 머스큘라리스 뮤코사에만 들어가 있어도 수술을 하는 것을 바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시경에서 바이옵시에서 이제 스쿼엄스 시에가 나오면은 사실은 ESD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 디스플라지아, 로우 그레이드나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나올 때는 이제 ESD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저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병원에는 이제 루골 솔루션으로 이런 병변 확인하는 것이 안 되고, 또 EUS 아까 내시경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제 병변 깊이 확인하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식도 쪽 ESD는 아주 좀 선별을 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병원 같은 경우는 식도 쪽은 대부분 전신 마취를 해서 ESD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릭처나 obstruction 치료는 이제 발론 아니면 스텐트입니다. 그래서 말리그넌트 obstruction일 때는 스텐트를 넣고, 이제 비나인일 때는 이제 발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스트릭 얼서 쪽에 파일로릭 스트릭처가 있을 때 이렇게 발론을 이용해서 넓힐 수가 있고, 아직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발론 지금 시술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장비도 지금 없고 생각보다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일단은 혹시 케이스가 좀 있거나 좀 여건이 되면은 해보려고 발론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스텐트도 식도 위 대장 다 가능하신데요. 어떤 식도암 때문에 이렇게 그 obstruction이 있을 때
여기 스텐트를 넣어서 사진을 찍으면 여기 위 식도 접합부 쪽에 스텐트를 넣는 사진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AGC에서 가스트릭 아울렛 obstructio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로로 가이드 하에서 이렇게 그 가이드 하이를 넣어가지고 스텐트를 뭐 펼쳐서 이렇게 스텐트를 넣을 수가 있고,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디스텐딩 콜론 쪽에 이제 obstruction이 있어서 스몰 발까지 심하게 늘어나 있는 환자에서 가이드 와이어를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스텐트를 넣어서 처음에는 스텐트를 넣자마자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아주 협착이 심한데 한 이틀 뒤에 사진을 찍으면 스텐트가 천천히 늘어나면서 이렇게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공에 대한 치료는 이제 크게 클립이랑 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단 내시경을 하다가도 천공이 될 수 있고 시술을 하다가도 천공이 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EGC 때문에 이제 이렇게 ESD를 하다가 중간에 나이프를 좀 잘못 달아가지고 이렇게 천공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깥쪽에 오멘툼 쪽에 패도 확인이 돼서, 근데 여기서 바로 봉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최대한 일단 이 ESD 병변을 다 잘라낸 다음에 또 잘라내고 나니까 이 구멍이 잘 안 보여서 ESD에 대한 얼서 전체를 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근데 최대한 서둘러서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봉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거의 15분, 20분 정도 걸려서 그동안 공기가 꽤 많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이제 누워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프레어가 아주 많이 차 있었습니다. 한 이틀 정도는 환자가 많이 아파했었고요. 다다음 날에 내시경을 일단 다시 들어갔을 때 풀려 있지 않고 봉합이 잘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거의 2주째 이제 환자가 통증이 많이 없어지고 프리웨가 줄어든 걸 보고 퇴원했었고, 그리고 이제 2달 뒤에는 완전히 흡수가 됐었습니다. 2달 뒤에 내시경에서도 클립도 다 떨어지고 잘 아무런 거 확인했었고, 이거는 다른 병원에서 개인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이게 렉토시그모이드 콜론 쪽에서 억지로 밀어 넣다가 그냥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거 이제 밴드를 장착해가지고 밴드로 저 안쪽에 있는 이제 펫을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봉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여기 이 찢어진 부분은 봉합한 게 아니고 안쪽에 있는 펫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패치를 했다는 개념으로 막았고요. 한 3개월 뒤에 이렇게 잘 힐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천공은 이 천공이 되고 나서 바로 사실 봉합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금방 여기서 뭐 염증 반응이 시작되고 하면은 이게 지혈이 이제 봉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한두 시간 안에는 봉합을 하지 않으면 사실 다음 날에 이렇게 늦게 발견하면 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이제 PEG, 위루관입니다. 위루관은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풀 타입이 있고 인트로듀서 타입이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사실 PEG는 뭐 케이스가 거의 없어서 가끔씩 한 두세 케이스 했던 것 같고, 이게 풀 타입으로는 지금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타입은 이 배 쪽, 이게 스토막 쪽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가이드 와이어를 넣은 다음에 이 내시경으로 가이드 와이어를 잡아서 입으로 꺼냅니다. 그래서 입 밖에서 이 PEG 튜브랑 가이드 와이어를 묶어가지고 다시 배 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장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구멍을 뚫는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스네어입니다. 스네어로 여기 가이드 와이어를 이렇게 잡아서 당겨가지고 입으로 다시 PEG를 넣어서 이렇게 장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필요하시면은 의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트로듀서 타입은 일단 뭐 사진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쨌든 배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게 주로 발론 타입으로 그 자리에서 이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점점 넓힌 다음에 이 발론을 바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로 이렇게 고정을 먼저 복벽이랑 그 스토막을 고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 구멍을 뚫어서 점점 넓혀가지고 이렇게 PEG를 넣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칼라지아는 사실 뭐 아주 희귀한 질환이긴 한데 여기 식도 아래쪽 이 위식도 접합부 쪽에 이제 스핑크터가 톤이 높아져서 그 위쪽으로 이렇게 식도가 늘어나는 병입니다. 뭐 경험은 없으시더라도 아마 책으로 뭐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치료 방법은 보통 발론 딜라테이션이나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 인젝션, 그다음에 포임이라는 최근에는 거의 포임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론이나 보톡스는 대부분 한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재발을 많이 해서 아주 고령이나 뭐 컨디션이 안 좋은 환자한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임은 마이오토미를 내시경으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ESD를 하듯이 이렇게 점막화 용액을 넣어서 이렇게 터널을 뚫듯이 위식도 접합부까지 터널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식도 쪽에 이 서큘러 머슬을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머슬을 자른 다음에 요 입구만 다시 이제 봉합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이 방법을 제안한 의사는 서큘러 머슬만 자르라고 이제 했는데 뭐 최근에 뭐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아예 이제 롱기튜널 머슬까지 싹 다 자르는 경우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으로는 처음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만든 다음에 여기가 이제 머슬층입니다. 머슬층을 이렇게 이 서큘러 머슬만 잘라서 근육을 다 잘라주고 입구만 봉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아칼라지아 치료 같은 경우는 거의 이 포엠이 그냥 트리트먼트 초이스로 대부분 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서울 쪽이나 이제 부산의 일부 병원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치료가 잘 안 되는 뭐 PPI를 써도 반응이 없거나 PPI를 사용할 수 없거나 PPI를 끊을 수가 없는 환자들에서는 이제 내시경 치료를 하는데 주로 이제 GERD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푼도플리케이션과 이제 미코섹토미 그리고 스트레타 세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고 푼도플리케이션은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기구를 넣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티리플러스 미코섹토미는 요 위식도 접합부 아래쪽을 ESDR식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가지고 여기가 아물면서 이제 스카 체인지 때문에 이 좁아지는 효과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제 연구 목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자르고 얼마나 해야 어느 정도 좁아지는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하는 것은 이제 이 스트레타는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기구는 이렇게 생겨서 이 기구를 식도 쪽으로 넣어서 이 이지 정션 위식도 접합부 쪽에 위치시킨 다음에 그 라디오 프리퀀시 어블레이션을 해서 이쪽이 이제 두꺼워집니다. 하이퍼트로피가 되면은 왜 이 GERD 증상이 좋아진지는 아직 멀리는 잘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좁아지면서 이제 역류를 좀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이 근육이 이제 그 하이퍼트로피 되면서 이 식도 쪽의 감각이 이제 민감도가 떨어져서 좋아진다. 요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이제 시술을 합니다. 최근에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알아봤을 때는 요 시술이 아직 보험이 안 되고 해서 거의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이제 한다고 들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는 사실 뭐 상급병원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일단 드레인 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슈도시스트가 아주 클 때는 이제 드레인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아주 큰 시스트가 있을 때 내시경 초음파는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시술을 할 때 쓰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그 리니어 타입의 이 EUS를 쓰고 그래서 여기 이제 EUS는 보통 이제 우리 일반적인 내시경은 직시경 앞으로 보는 거지만 EUS는 보통 이제 옆으로 보는 측시경입니다. 그리고 이 소노 소노 요것도 옆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 벽에다가 이렇게 초음파를 대고 본 다음에 이 채널로 이런 뭐 니들이라든지 뭐 포셉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트가 큰 게 있을 때 초음파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바늘을 찌른 다음에 가이드 와이어를 넣어서 이렇게 발론으로 확장시킨 다음에 이런 스텐트를 넣어서 이제 배익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페리렉탈 앱세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CT에서 이렇게 큰 앱세스 캐비티가 이제 렉툼 주변에 있을 때 똑같이 EUS를 통해서 바늘을 찌르고요. 이렇게 그 플로로 가이드 하에서 같이 이렇게 스텐트를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고 또 이 피부 쪽에서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 EUS를 통해서 배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 이게 마지막입니다. 피칼 마이크로바이오타 트랜스플란테이션, 이건 이제 분변 이식, 대변 이식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도너에 있는 대변을 채취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건강한 도너의 그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채취를 해서 이거를 걸러준 다음에 이 병든 환자의 장에다가 그냥 이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이제 여기에 정착을 해서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 되겠고, 주로 지금 치료 효과가 정립된 것은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이게 PMC가 2번 이상 재발했을 때는 이제 이것을 하도록 이미 가이드라인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이상 재발하는 PMC에서는 이 FMT를 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도 뭐 UC나 크론 같은 IBD나 IBS, 그리고 뭐 특이하게 이제 우울증이나 자폐증 같은 이런 정신질환에서도 이런 분변 이식이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있지만은 아직은 이런 부분들은 다 연구 단계고, PMC에서는 확실한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창기에 이제 뭐 FMT를 했던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염증이 심했던 환자에서 이 도너의 그 대변을 직접 그냥 걸러 가지고 시린지에 담아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환자의 장에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뭐 어려운 방법은 아닌데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괴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PMC가 심했는데 한 달 뒤에 내시경 이렇게 치료가 잘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